그리스 자연철학 탐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서양 철학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 초기 사상가들이 어떻게 자연 세계의 신비를 풀기 시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자연철학, 즉 피지케는 기원전 6세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밀레투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사상가들이 주변 세계를 질문하기 시작하며 현상의 자연적 설명을 찾고자 했으며 이를 신들의 변덕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철학의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 같은 자연 현상을 제우스의 분노로 여겼지만 철학자들은 이를 자연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천둥과 번개는 왜 일어나는가? 초기 철학자들은 이 질문을 통해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자연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관찰과 추론을 통해 자연 세계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며 이러한 시도는 과학적 사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일부 밀레토스 학파. 먼저 철학의 첫 번째 인물로 여겨지는 밀레투스의 탈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탈레스는 물이 모든 것의 근본 물질이라고 주장하며 우주 속의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탈레스는 물이 증발하고 응결하는 과정을 통해 기후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물의 다양한 상태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보았습니다. 탈레스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지구가 물 위에 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대 과학의 기준으로 보면 틀린 주장이지만 당시로서는 대담하고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삼각형의 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발견하여 기하학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그는 아페이론 즉 무한이라는 개념을 소개하며 모든 것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또한 가장 초기의 세계 지도를 만들어내었으며 생명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동물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면서 진화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대 지리학의 기초를 놓으며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지구의 지형과 생태계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지구의 형태에 대해 둥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지구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물체가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낙시만드로스는 또한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지구가 하늘의 중심에 위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밀레투스 철학자인 아낙시메네스는 공기, 즉 아에르가 근본적인 요소라고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것은 공기의 희박화와 응축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아낙시메네스는 바람과 날씨 변화를 관찰하며 공기가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는 과정을 통해 구름, 비, 바람이 생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인간의 호흡과 생명 유지에 있어서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낙시메네스는 공기의 응축과 희박화가 열과 추위를 만들어내며 이는 기후와 날씨 변화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믿었습니다. 2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 에페소스의 헤라클레이토스는 역동적인 우주관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변화가 우주의 본질이라고 믿으며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에게 불은 변형과 흐름을 상징하는 근본 물질이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의 변화 과정을 통해 세상의 지속적인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불이 타오르고 재로 변하는 것을 보며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대립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대립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대립되는 힘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세상의 조화를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낮과 밤, 생명과 죽음 등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엘레아의 파르메니데스는 변화가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며 모든 겉보기의 변화는 단지 인식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작업은 존재와 형이상학의 개념을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변화의 본질을 부정하며 존재는 영원히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존재하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의 제자인 제논의 역설을 통해 더욱 발전되었습니다. 제논은 다양한 논리적 역설을 통해 무한히 작은 분할이 어떻게 모순을 일으키는지를 설명하며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3부 엠페도클레스와 아낙사고라스. 엠페도클레스는 네 가지 근본 요소인 흙, 공기, 불, 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요소들이 사랑과 다툼이라는 두 가지 힘에 의해 결합되고 분리되어 세상의 다양성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흙, 물, 공기, 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조화와 갈등이 생명의 순환을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또한 재생과 환생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생명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 생명이 지속된다고 믿었습니다. 이 과정은 요소들이 다시 결합하여 새로운 생명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한편 아낙사고라스는 누스, 즉 마음이라는 개념을 우주의 조직 원리로 도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누스라는 무한히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입자들이 마음을 통해 질서 있게 배열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다양한 물질을 혼합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이루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주의 복잡성과 질서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또한 태양과 달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태양이 불타는 돌이며 달은 지구와 비슷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으며 이후 천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부 원자론자들. 원자론자들인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는 우주가 원자라는 불가분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는 혁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원자들은 공허 속에서 움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물질 세계를 형성합니다. 데모크리토스는 모래 알갱이를 통해 원자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래가 수많은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모든 물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들의 충돌과 결합을 통해 모든 물질이 형성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원자들이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과 현상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업은 현대 과학과 철학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이성과 관찰을 통한 자연 세계 이해를 향한 노력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리스 자연 철학을 통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선구적인 사상가들과 그들의 지속적인 유산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학이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리스 자연 철학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